학교는 불공평하다. 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이지만 나는 가해자를 대면하러 가는 곳이니까. 학교는 잔인하다. 욕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괴롭힌다. 학교는 답이 없다. 내가 왜 괴롭힘을 당해야 하냐고 물으면 정막뿐이다. 그러나 학교는 나를 어떻게 괴롭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급작스럽게 시끄러워진다.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소리가 줄었냐고. 유튜브 댓글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학교 폭력이 줄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일선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일부 언론은 학교 폭력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경찰에 접수된 학교 폭력 신고 건수. 연이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622건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 동안 평균 2,000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인데 지난해 달마다 평균 5,000건에 달하는 학폭 신고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 그만큼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교실 문턱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된 일.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고 SNS 이용이 늘면서 학폭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불링의 형태로 진화했다. 운영하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부터는 정말 들어오는 사례들의 대부분이 사이버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요. 학교는 가지 않지만 학교 친구들끼리 같이 단체 페이스 채팅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서로 교류를 하다가 욕설을 주고받는다든지 데이터 셔틀이라든지 밤새도록 전화한다라든지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 돌려본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살 내지는 우울감에 빠져서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잖아요. 은행은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메일을 통해 학교 폭력 관련 제보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군은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전했다. B군이 재학 중인 D고등학교가 올해 7월 작성한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는 단톡방에서 친구들을 별 생각 없이 뒷담화한 것은 심각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가해 학생들은 고의적인 의도가 없고 친구를 지속적으로 뒷담화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메일로 친구의 사연을 전했다. 과거 유튜버로 활동했던 C군은 동급생들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악플을 단 경우다. 댓글로 와서 제 이름을 밝힌다던가 실시간 열면 제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언급한다던가, 그래서 차단하면 이제 또 와서 또 욕을 하고 좀 성적으로 바꿔가지고 남자 여자 이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서 놀리고 계속 찾아와서 그러는 걸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우울증도 오면서 그래가지고 색드립 치고 성희롱하고 좀 많이 힘들었죠, 저한테는. 지난해 국회에 보고된 2016년에서 2018년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물리적 폭력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사이버불링의 비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8년 3271건으로 54.1%나 증가했다. 사이버불링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치명적이다. 물리적 폭력과 달라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지 인지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피해 학생들의 제보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B군을 괴롭힌 가해 학생들의 SNS 대화 내용이다. 사이버불링의 경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단 법부터 촘촘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사이버 따돌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이버불링이 기술의 발전으로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기성세대의 인식도 문제로 꼽힌다.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이유는 신체적 공격보다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명백한 공격 행동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쟤를 괴롭히고 때리고 공격했다, 피해를 입혔다라고 인정하기가 쉬운데, 관계적인 공격은, 그리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기존 세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방식이거든요. 요 손바닥만한 핸드폰에서 나한테 욕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기성세대가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명백한 공격이라고 드러나기도 어렵고 사실은 처벌하는 게 쉽지도 않아요. 실제로 웽에 제보해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비군도 그랬다. 웽과 대화를 나눴던 한 학폭 피해 학생은 과거 경험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지었다는 한 편의 시를 보여줬다. 그 당시 심정을 표현한 시의 제목은 칼도의 마음심자를 써 도심. 나의 마음엔 수십만 개의 칼이 꽂혀있다. 가해자들에게 이 칼들을 뽑아달라고 해도 결국 뽑아주지 않았다. 이 칼들이 뽑히지 않는 이상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를 읽은 뒤 그에게 물었다. 지금도 칼이 꽂혀있냐고. 그는 답했다. 여전히 박혀있다. 마음 깊숙이 박힌 칼을 그 누가 뽑아줄 수 있을까? 깊게 팬 상처를 그 누가 치유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웽의 사연을 보내준 수많은 학폭 피해자들, 나아가 지금도 고통에 씨름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분의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피해를 입으셨나요? 혹은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사과도 안 한 채 너무 잘 살고 있나요? 씻을 수 없는 강한 미움이나 수치심, 그리고 슬픔이 떠나지를 않으시나요?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데 막지 못한 것도 내 잘못 아니고요. 가해자가 반성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 아니고요. 가해자한테 피눈물에 복수 못한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또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해결이 안 돼서 망가져가는 내 모습이 너무 미워 보이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상관없이,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아픔은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외로움은 연결될 수 있고 여러분은 다시 웃어도 돼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한국의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